저는 요즘 가볍게 운동을 하러 둘레길이나 산책로를 가곤 합니다. 갈 때마다 꼭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손에는 신발을 들고 맨발로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까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의회에서도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맨발 걷기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되고 맨발 걷기 축제까지 열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맨발로 걷는 모습을 보면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이 보여 한번 해보고 싶다가도 다른 마음 한켠에서는 걱정도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맨발로 걷다가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아프지는 않을까? 돌에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미끄러져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죠. 저는 발 통증으로 15년이 넘는 기간을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 알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작년부터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분이 하고 계시는 맨발 걷기의 효능과 주의사항, 부작용까지 맨발 걷기의 모든 것 시작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보다 맨발로 걷게 되면 흙을 밟으면서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신체 곳곳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운동 효과가 2배나 높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운동 효과가 2배가 된다는데 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고 의사들 중에서도 권하지 않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에 통증이 있는 저는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논란이 많은 주제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역사적으로 맨발로 걷거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사용해서 땅과 접촉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신발을 사용해서 땅과 접촉이 단절되어 스트레스, 염증, 통증, 수면 부족 등의 수많은 질병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싱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싱족은 땅과 접촉한다는 뜻의 영문 어싱과 무리를 뜻하는 한자어 족의 합성어로 온라인 SNS를 통해 유행처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는 맨발 걷기, 먼저 맨발 걷기를 실행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걷는 것과 맨발로 걷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작용을 겪지 않으려면 미리 주의사항을 체크해서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몇십 년 동안 신발에 적응된 발은 발근육도 적고 발바닥에 피부와 발을 보호하는 지방 패드도 얇아져 있으므로 갑자기 무리하게 걸으면 다치게 됩니다. 맨발 걷기를 해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유기도 하죠. 맨발 걷기를 할 수 있게 조성된 부드러운 흙길이나 모래사장에서 처음에는 10분 정도 짧게 시작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뇨병,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임산부, 고령의 노인분들은 혹시 모를 부상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신 후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당뇨 조절이 안 되는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발에 상처가 생겼을 때 피부가 괴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은 상처를 입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말초신경 합병증으로 감각이 둔해진 당뇨병 환자에겐 세균 감염과 염증 발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평발이신 분이나 발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령층은 발바닥 지방층이 얇은 상태로 자극이 가해지면 신경이 눌리면서 오히려 다른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지만 걷는다면 덜하지만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있는 구간이라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내리막은 6배에서 7배 정도의 사람 체중이 실리게 된다고 합니다. 과체중이거나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맨발 걷기를 자제해 주어야 합니다. 신발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와 쿠션이 있지만 맨발의 경우 발바닥이 그 충격을 모두 흡수하여 발목과 발가락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의 장소는 발에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결한 곳이나 맨발 걷기로 안정화된 길에서 해야 합니다. 발가락 끝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걸으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일의 상처에 대비해서 소독약을 배낭에 준비하면 좋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맨발 걷기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기를 권합니다. 파상풍은 상처를 통해 파상풍균이 침투하고 균에 의한 신경독소로 근육의 경련성 마비 및 통증과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파상풍 예방주사는 성인들은 3차례 접종을 해야만 항체가 완전하게 생성되어 10년 정도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분은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으러 내과에 갔는데 주사액이 품절이 되어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수소문에서 소아청소년과에서 맞았다고 하니 미리 전화해서 주사액이 있는 병원을 확인 후 가시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물렁물렁한 바닥에서 하면 오히려 발을 피곤하게 합니다. 젖은 모래사장같이 완충작용을 하면서 발을 잡아주는 강도, 그 정도가 좋은 장소입니다. 너무 딱딱한 바닥이라던가 물이 많은 진흙같이 푹 꺼지는 바닥은 발의 피로도를 올려 발목, 무릎, 허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젖은 모래사장이나 황토길 같은 곳을 추천합니다. 요즘엔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존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곳 주변에 그런 곳이 있는지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낙상입니다. 발 근육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발의 근육을 강화해서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되신 다음에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만 앞서서 무작정 나서면 무리할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을 파악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래 하면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생각으로 맨발로 오래 걸으면 피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무리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간을 정해서 하시고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의 주의사항을 들어보니 조심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이 너무 많아서 맨발 걷기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혹시나 모를 위험을 대비하자는 것이죠. 이런 주의사항들을 모두 체크한 후 이제는 그렇게 좋다는 맨발 걷기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효과들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운동 요가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우리 몸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연결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단단한 밑창의 존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바닥에 신경을 덜 쓰고 발이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이 발휘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의 근육 발달이 신발을 신음으로써 점점 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불규칙한 지면을 걷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 변화에 대해 빠르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동 및 반사신경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고령자에게 맨발로 꾸준히 걷게 하면 신체 능력이 키워지고 이로 인해 낙상 위험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발 걷기로 발에 자극을 주고 운동을 하면 몸 전체 자세까지 좋아지면서 운동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 근육 발달입니다. 맨발 걷기의 운동량은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바닥을 미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전체적인 관절이 안정감을 주기 위해 계속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훨씬 더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겁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풋코어라고 불리는 발근육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골격 및 인대, 근막 등의 강화에도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직접 지면과 접촉하는 발바닥 주변의 근육뿐만 아니라 하체 부위 전반의 발달에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족저근막염 및 지간신경종과 같은 발 질환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로회복 및 혈액순환 효과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으므로 혈액순환이 쉽지 않고 노폐물이 쌓일 우려가 큽니다. 맨발 걷기는 발 전면을 지압하여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맥 탄력이 감소하여 다리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는 하지 정맥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이 되고 마사지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집중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이 됩니다. 맨발 걷기가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질병들은 뇌신경 및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나타납니다. 맨발 걷기는 지압 효과로 뇌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걷는 동안 뇌척수액 분비가 활발해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혈관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완화가 됩니다. 산이나 둘레길, 모래사장 같은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현대인에게 이런 기분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저항력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신경 체계가 원활해져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맨발과 바닥의 마찰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맨발 걷기의 효과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 맨발 걷기 접지 이론, 어싱 이론 때문입니다. 전기용품을 땅에 접지하듯이 맨발로 땅과 접지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원리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몸속에는 끊임없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땅 속에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순간 땅 속에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몸 안에 있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만나서 중화되고 소멸된다는 원리입니다. 암이나 고혈압 등 현대 문명병의 90%는 활성산소 때문인데 땅을 밟음으로써 활성산소가 중화되어 항산화 작용과 혈액희석 효과로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이론입니다. 활성산소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몸은 균형을 찾아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 즉 흙이나 모래, 갯벌 등의 발이 접촉해서 이런 다양한 효과를 본다는 것이 어싱의 개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발 걷기의 효과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과학적, 의학적으로 신체 기능이나 질병 치료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게 연구로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접지 관련 용품을 파는 회사들의 후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믿을 수 없는 과장된 내용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가 효과가 있느냐, 과장된 것이지 않느냐 논란이 많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걷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발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 말입니다. 맨발 걷기가 발의 지압점과 감각을 적당히 자극해서 주변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켜 걷는다면 운동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질병 치료의 개선 효과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전국적인 열풍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10분 정도만 해도 지압 효과는 볼 수 있으므로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으로 하고 이후 점차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남들과 똑같이 하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발바닥이 너무 아프거나 몸이 힘드신 분들,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부작용이 있다면 편한 신발을 신고 걷기 운동을 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효과들이 맨발로 걸어서 생긴 것인지, 걷기만으로도 생기는 효과를 과장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에 닿는 시원한 감촉, 흙의 기분 좋은 질감, 자연과 하나 되는 즐거움, 맨발로 걸으면 보이고 느껴지고 달라지는 것들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이유기도 할 테죠. 그리고 맨발 걷기 후 제일 마지막엔 발을 잘 씻고 상처가 없는지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과 함께 각종 병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누구나 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 몸은 편해지고 생활은 윤택해졌지만 삶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로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안전한 맨발 걷기를 통해 내 몸에 딱 맞는 건강법을 천천히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모두 내 몸에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서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발의 통증으로 15년을 넘게 고생한 사람으로서 맨발 걷기를 실천해보고 나아질 수 있는지 빨리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말처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내면 되니 주의사항을 지켜서 10분씩 천천히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하면 맨발 걷기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관련 영상도 한번 제작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내 건강에 맞는 맨발 걷기 실천해보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